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팡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뭐 지수가 조금 빠졌죠, 그죠? 그래서 좀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수가 이렇게 살짝 하락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새롭게 급등한 이재명 테마주, 그 다음에 윤석열 씨 테마주, 그리고 김동연 씨 아시죠? 문재인 정부 처음에 그 경제부총리 하셨던 그 김동연 씨 테마주도 오늘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들으시면 이제 시황 쪽도 좀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치가치님하고 김홍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볼까요? 네. 자,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지수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박스권이죠, 그죠? 네, 박스권 전고점. 네. 여기에서 딱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하락했죠, 그죠? 1.5%. 네,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있잖아요. 10년 전에는요, 한 지수가 1.5% 하락했다고 하면 막 급락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진짜로 그랬어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1.5% 이상 하락을 하면 급락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는 그냥 지수가 1.5%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로 그랬어요. 조금만 빠져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뭐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자, 아직 회원들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죠? 네. 요거는 뭐냐면, 글쎄요, 차트 얘기는 좀 이따 할까요? 네. 뭐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박스권으로 보면 그 상단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보세요. 이미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다우 지수를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실제로 다우 지수 보면 어때요? 어제 조금 하락을 했죠. 조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뭐예요? 쭉 원래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요. 앞고점,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고 다시 한번 살짝 꺾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좀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예요. 목표가 어디냐면 전고점이거든요. 거기까지 갔다가 살짝 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곤했던 거죠. 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난리도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뭐예요? 직전 고점까지 반등 나왔다가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가격을 대표하는 지수죠. 요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영향을 받죠? 당연히 삼성전자와 특히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겠죠. 왜요? 반도체니까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반도체만 하니까 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좀 누른 거죠. 특히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수가 미국 지수나 이런 것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좀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리 얘기를 계속 해드렸다시피 그냥 누를 자리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잘 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죠. 조정은 아닙니다. 걱정되었고 또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게 박스권인데 오늘 낮에도 얘기했었고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조정이 온다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조정은 또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기에서 떨어질 때 조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를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저점을 깨면서 반등에 실패하고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요거를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제일 잘하시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 시젠 볼까요? 요즘에 진단키트 관련주? 네. 시젠을 보여드릴게요. 시젠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차트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세요. 잘 보이세요? 시젠 차트?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시젠이 작년 8월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쵸?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돌리고 있었죠. 그쵸? 근데 어디서부터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네, 전저점을 깨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할 때 이탈했죠? 반등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졌죠. 이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고점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색깔이 잠깐만요. 네. 박스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급락했죠, 그죠? 네,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못 올리고 이렇게 꺾었죠. 그럼 뭐예요? 네, 본격적인 조정이 확실하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수들은 그걸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고, 네, 하수들은 여기에 와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조정이구나.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은 눈치를 채요. 조정이구나. 고수는 언제 눈치챌까요? 당연히 여기서 눈치채죠. 여기서는 안 들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경고를 하죠. 조심하시라고. 자, 여기서 경고 많이 했습니다. 물리지 마시라고. 네. 그다음에 이럴 때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는 시제는 잘 보세요. 이거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네. 저 밑에서 한 2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 30만 원까지 와서 그래갖고 떨어진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그건 아닐 텐데요.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요거는 조정이 아니라 단기 과열, 그래서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죠. 근데 거래가 오늘 보시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요거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거래가 많죠. 원래는 이렇게 음봉을 받고 떨어지면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래가 오늘 늘어났어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한 30% 이상 많아요. 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릴 때는 지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은 지수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누가 보면 우리나라의 전쟁 난 줄 알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어서 오세요. 네. 기관이 오늘도 오늘 1조 2천억 원 팔았어요. 진짜로요. 누가 보면 우리나라 전쟁 난 줄 알겠어요.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를 많이 팔았느냐 업종별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뭘 많이 팔았을까요? 이게 힌트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조정 올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대형주 갖고 계세요? 중형주 가지고 계세요? 소형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테마주 가지고 계세요? 테마주는 대부분 소형주죠. 뭐 가지고 계세요? 거의 소형주나 아니면 자리야 중형주 아닌가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를 제일 많이 팔았냐면 이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팔았어요. 각각 1조 4천억 원, 1조 2천억 원. 그런데 대형주에서 거의 1조 2천억 원 이상 팔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로 매매하시는 소형주는 외국인 코스피에서 300억 정도, 기관은 78억 팔았어요. 이거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대형주를 판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대형주가 떨어져야 개별주 테마주가 간다고 늘 강조하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셔라.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시라고. 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수가 떨어진다고 막연하게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형주는 별로 안 팔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무튼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았어요. 근데 많이 팔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일별 현황으로 볼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았던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언제요? 쭉 내려보시면 저기 2월 달에 자, 오늘 외국인 기관 1조 원 이상 순매도 했죠? 쭉 내려보시면 어디에요? 여기 보이세요? 네. 2월 말에 외국인이 여기 보이시죠? 2조 8천억 원, 거의 3조 원이에요. 기관은 1조 원 팔았고. 그때도 제가 그 소리 했어요.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다고. 언제요? 2월 말에요. 그리고 3월 초에 뭐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하루에 1조 원씩 계속 팔았어요. 지금이랑 거의 똑같죠? 그쵸? 엄청나게 팔았죠? 이거 잘 보세요. 네. 언제 팔았어요? 2월 말, 그 다음에 3월 달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었어요. 그때 코스피, 아니, 그래요. 코스피 지수 다시 보실게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뭐예요? 박스권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주식 사세요. 네? 바닥이었다고요 이때.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무튼 순매도를 많이 했죠, 그죠? 그럼 뭘 많이 때렸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윤석열 테마주나 이재명씨 테마주 붙잡고서 막 그 저거 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나 이런 쪽에 투자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테마주를 하는 외국인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대형주나 이런 걸 샀겠죠, 그죠? 네, 큰 거. 네. 이분들은 큰 거 좋아해요. 네. 그죠? 그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주를 여기서 막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2월 말, 3월 초중순에 계속 하락했거든요. 저희 방 수익률이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2월 말부터 수익률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왜요? 대형주가 떨어지면서 코스닥, 코스피에 있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날랐거든요. 테마주들이. 대형주가 꺾이니까. 우리 정회원들 맞죠? 그죠? 그죠? 네, 번호는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맞죠? 그죠? 수익률이 2월달, 3월달부터 급격히 좋아지셨을 거예요. 언제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수 대형주를 엄청나게 때릴 때. 그때부터 수익률이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때리고 있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형주를. 그러면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하고 말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은 지수가 조정 나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면 돼요. 한눈 팔지 마시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가시면 돼요. 지금은 또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얼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희 문자반 회원들 들어와 계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다 찍어보세요. 문자반 회원들은 필명 좀 보죠. 오늘 네, 많이 들어오셨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낮에 방송을 못 들으시니까 네. 오늘 매도 사인 많이 나갔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몇 개인지 밝히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 저기 수익 실현이거나 아니면 매도 사인 아무튼 많이 나갔죠, 그죠? 네. 오늘 매도 사인이 왜 많이 나갔냐면 지수가 조정이 올까봐 현금 만들어 드리려고 매도 사인을 많이 낸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매도 사인을 많이 낸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는 지수가 조정이 나올까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패션에 맞는 가장 좋은 급등주, 개별주, 테마주 사드리려고 현금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조정 올까봐 불안해서 현금 만들어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저희 방은 네. 더 좋은 거 사드리려고 네. 오늘 매도 사인을 좀 많이 낸 거예요. 왜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여기 보시면 박스권 이제 여기 고점에서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떨어지면은 약간 판이 살짝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판이 살짝 바뀐다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떨어질 때는 음봉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 정리할 건 좀 정리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종목을 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낚시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도 좋아하기는 해요. 잘 못 가서 그렇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낚시 많이 하시죠, 그죠? 낚시 비유를 들면 이제 지렁이 미끼로 했을 때 잘 됐었어요. 근데 고기들이 살짝 바뀐 거예요. 입맛이. 그럴 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넣어야 되거든요. 미끼를 다른 종류로 갈아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종목을 살짝 바꾸려고 그렇게 해드린 거지 조종올까봐 그런 거 아니니까. 네. 현금 내일부터 가지고 계시고 내일부터 추천 나누 종목들 열심히 사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해되셨죠? 네.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바로 안 들어오시고 좀 늦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네, 다 들어오실 때까지. 네. 네. 자, 여기 무방위원분들도 잘 참고하세요. 네, 저희는 뭐 지수 떨어진다고 해서 현금만 들고 뭐 피하거나 그런 거 안 해요. 네. 왜요? 항상 매집하는 거예요. 그런 매집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또 수익이 난다니까요. 자, 그 얘기 다음에 하고요. 자, 아무튼 지수가 지금 어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기였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네, 그럼 코스닥 지수로 볼까요? 코스닥은 언제였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1조 원, 2조 원씩 팔 때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제가 웃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쭉 선을 그어놓고 외국인이 세력이죠. 세력이 이렇게 만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진짜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이럴 것 같더라고요. 막 때리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코스피 아까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을 이렇게 팔을 때였어요. 언제예요? 아까 여기 막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루에 2조 원, 3조 원씩 막 팔을 때 이때 여기를 막 깼었어요. 개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외국인이 하루에 막 2조, 3조씩 하니까. 네? 제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다고. 네. 그쵸? 네. 근데 뭐였어요? 이때가 수익 내기 가장 좋을 때였잖아요. 하필이면 지수가 막 전저점을 깨고 있을 때 그때 윤석열 씨가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는 날라갔죠. 그쵸? 네. 항상 남들이 부정적이고 어려워할 때 불확실성이 너무 이제 높아 보일 때 그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 지수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이제 종목님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솔직히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 녹화 방송 그때 거 보세요. 녹화 방송 아직도 있으니까 그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그때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윤석열 테마주 빨리 사라고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안 사신 거지. 이때도 윤석열 테마주 사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네. 그때 제 말 들으신 분들은 다 돈 벌었어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모으셔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매집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네. 코스닥이 그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이건 지금 코스닥 지수죠, 그죠? 이거는 왜 올라왔냐면 잠깐만요.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분들이 걱정이에요. 누구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이거를 개인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쵸? 2조 7천억 원이나 받았는데 뭘 받았겠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버리는 걸 받았거든요. 요거는 좀 문제가 돼요. 이분들이 걱정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차익 실현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걱정이고, 그거보다 더 걱정인 거는 이제 이런 걸 쳐다보면서 조종올까봐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 그 주식 안 사시고 사셔도 불안해서 금방 던지시는 분들, 난 그분들이 더 걱정이에요. 맞죠? 네. 이분들은 왜 걱정이냐면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주식은 사야지, 그죠? 주식을 사서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정말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면요, 주식을 사서 그걸 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들고 수익을 한번 내보세요. 그게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어디 뭐 오프라인 강연에, 온라인 강연에, 랜선 강연에, 무슨 책, 기법 강의 다 좋은데요. 그거 배워서 뭐 하실 건데요? 자전거 배우실 때 자전거를 이론으로 배우세요. 네. 페달의 크기와 그죠? 네. 자전거의 규격, 뭐 킬로그램, 앞바퀴, 뒷바퀴, 직경, 체인의 뭐 강도 이런 거 배우신 다음에 자전거 타십니까? 일단 올라탄 다음에 밟으십니까? 쓰러져도 일단 올라타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배우셔야죠. 저도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엄청나게 넘어져가지고 고생했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도 아파요. 얼마나 아팠는데요. 저도 주식을 그렇게 배웠어요. 아프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기법 강의나 이런 걸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실력이 느는 방법은 주식을 들고 그죠? 네. 들고 하루건 이틀이건 한 달이건 뭐건 간에 본인이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그거를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그죠? 네. 자신감도 늘고 경험도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 게임처럼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쓸데없이 막 이렇게 무슨 막 뭐 급등주 검색기 그런 거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그냥 수익 내면서 실력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주식을 사야죠. 네. 자, 그 얘기 오늘 왜 할까요? 지수가 또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못 두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들 멘탈을 좀 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이제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 여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코스닥은. 네. 코스닥은 지금 여기 앞고점 제꼈죠. 왜 제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백신이죠. 요즘에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코스닥 지수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TV를 틀면 잘 보세요. 차트보다 뉴스가 더 잘 맞아요. TV를 틀면 첫 화면에 누가 나왔어요? 네. 등치 크신 분. 네, 윤석열 씨 얼굴이 나왔죠. 그렇죠. 사표 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3월 중순 이제 후반부쯤 가니까 뭐 나와요? 오세훈 씨 얼굴이 많이 나왔죠. TV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씨 막 얘기 나왔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언론이 이제 그 특정 뉴스를 계속 다룰 때 있죠. 그것만 얘기할 때 그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맞잖아요. 개인들이 그거 보고 들어오니까 세력들은 주가를 띄워서 그분들한테 비싸게 팔아넘기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TV 틀면은 뭐만 나오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백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TV 틀면 백신 얘기만 나오죠. 맞잖아요. 그죠? 네. 이 뉴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이건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에 종편 채널 있죠. 저도 KBS나 MBC 뉴스 안 봐요. 네. 공정성을 잃은 것 같아갖고 보수, 뭐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네, 이상해진 것 같아요. 원래 KBS 9시 뉴스하고 MBC 뉴스 옛날에 꼭 봤는데 요즘엔 안 봐요. 그냥 요즘에 그냥 두루두루 봐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디 뉴스를 보면 되냐면 종편 채널 있죠. 특히 MBN하고 채널 A, 뭐 TV조선 있죠. 이런 요 정도. 네. JTBC는 잘 모르겠어요. 네. MBN이나 특히 여기 채널 A, 네. 채널 A나 TV조선 쪽 여기를 보시면요. 낮에 하는 거 있잖아요. 낮에 하는 그 시사 프로들, 네. 뉴스 프로 많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그 뉴스를 보고서 뭐 그걸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잠깐 체크하시면 돼요. 네. 체크해 보면은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년 전에는 조국 하루 종일 조국 얘기만 했어요. 조국. 한 달 전에는 윤석열, 보름 전에는 서울시장, 지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 백신 얘기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나요? 네. 그쵸? 모르시는 분들 뭐 몰랐다 2번 찍어보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제대로 보세요. 아무거나 막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쪽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감이 오실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알려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털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뉴스 보실 때는 다양한 뉴스가 있죠. 해외,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다 보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네, 테마주들이 형성될 때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 뉴스에서 어떤 이슈를 계속 집중 보도하면은 그게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일반 뭐 YTN이나 연합뉴스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이제 휴대폰으로 보는 그런 저기 뉴스 플랫폼에서는 뉴스가 골고루 나와요. 뭐 재밌는 기사도 나오고 그죠? 네, 황당한 기사도 나오고 뭐 폐륜을 저지른 뭐 이제 그런 범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종편에서 낮에 하는 뉴스 있죠? 낮에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는 일관되게 계속 한두 가지만 얘기해요. 네. 네. 그러면 테마가 형성이 벌써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될 거란 얘기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 참고해서 보세요. 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웠나요? 네. 그 시간대 뉴스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윤석열 씨 얘기를 많이 하면 윤석열 테마주가 앞으로 가거나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뉴스 들으면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네. 코로나 얘기만 하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대선주들이 어떻게 가요? 대선주들이 어떻게 가요? 각자 나눠서 조금씩 갑니다. 자, 이제 대선주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가냐면 각자 조금씩 가요. 네. 코스닥 지수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떨어져야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답답한 질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분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가장 답답한 질문인데 뭐냐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주죠? 집요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수가 하락하면 내 종목이 하락할까봐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주식을 다시 살려고 그걸 집요하게 물어봐요. 저점이 언제일까요? 네.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대충 알고 있거든요. 얘기 절대로 안 해줘요. 왜요? 기회주의거든요. 그게. 힘든 건 싫고, 그죠? 수익만 나오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가장 답답한 질문 이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세력은 어디 있나요? 이해되셨죠? 네. 세력은 어디 있나요? 네. 세력이 어디 있는지 다시요. 네.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궁금하시면 1번, 세력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3번 찍어보세요. 네. 이제 웃으면서 좀 방송하자고요. 네. 1번 찍으실래요? 3번 찍으실래요? 간단하죠, 그죠? 네. 그래요. 네. 예? 세력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세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어디 있겠어요? 거의 대선주에 있어요, 지금. 아직도. 자, 그럼 볼게요. 지수 얘기 오늘 30분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지수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재미없거든요, 지수 얘기가. 저도 재미없어요. 네. 근데 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대선 테마주 중에서 이재명 씨, 윤석열 씨 테마주가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분들 종목들이 지금 잘 갔었죠, 그죠?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기 과열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윤석열 씨 대표주, 이재명 씨 대표주들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대선 쪽에 이슈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백신, 그죠? 이거에 지금 온 뉴스가 그쪽에 쏠려 있거든요, 관심이. 그래서 CJN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급등하다 보니까 대선주가 전체적으로는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신에 계속해서 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못 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CJN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때부터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거의 대표주죠. 서현이 지금도 쉬고 있죠. 좀 더 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좀 오랫동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서현 들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왜냐면 이게 쉬는 대신에 후발주자들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죠? 덕성. 어제 덕성이랑 서현 어제 그 윤석열 테마주 일부가 반등 나왔는데요. 서현하고 덕성 어제 반등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승일 같은 거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종목 얘기할 거 많아서 말이 빨라지죠, 그죠? 네. 승일이 어제 상한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보면은 뭐 웅진, 싱크빅이나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좀 나왔었죠, 그죠? 나온 것도 있지만 서현이나 덕성 이런 거는 반등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쵸? 어제 뭐 오른 게 없어요. 어제 오히려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오늘 또 떨어졌고요, 그죠? 네. 힘이 없죠. 재미없어요, 그죠? 네. 덕성도 그렇고. 아이크래프트, 그냥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이죠, 그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종목 지금 공략하시면 피곤할 거라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느냐? 아니요. 안 끝났어요. 더 명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윤석열 씨 테마주는요, 시작한 게 올해 3월 달부터예요. 물론 작년에도 윤석열 테마주가 급등한 게 있지만 다 합쳐봤자 제대로 간 거는 10개도 안 됩니다. 윤석열 씨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대선주의 대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세게 하죠. 그 윤석열 씨가 지금 그 테마주가 지금 100개 넘죠, 지금은. 그죠? 네. 작년까지, 그죠? 작년까지 윤석열 씨 테마주가 많이 간 게 몇 개 안 돼요. 서현, 덕성우, 그죠? 그리고 뭐예요? 제일테크노스, 진도? 뭐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3월 달에 이분이 사표 쓰면서 파평유씨 관련주, 무슨 동창, 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사법시험, 뭐 아니면 와이프, 친구, 지인들 관련주 막 가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10년 전에 안철수 씨가 등장했을 때 그때랑 거의 똑같은 테마주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앞으로 한 2,300개 이상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도 100개가 넘는데 한 2,300개 넘게 갈 거예요. 그럴 걸로 보여져요. 작년까지 윤석열 씨 테마주가 올라온 건 10개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긴 뭘 끝납니까? 정책주는 아직 간 것도 없는데, 그쵸? 네. 윤석열 씨 테마주가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다만 최근에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번에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3-4배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쵸? 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많이 갔던 것들은 쉬고 있고 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히림, 어제 상한가 나온 건데 뭐예요? 오늘 또 나왔어요. 그 위주코프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네. 계속 얘기해드리죠. 앞에서 한번 들었다 놓고 쏘는 거라고요. 윤석열 테마주가 전체는 못 가는데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상한가 간 거는 히림이고요.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 아세요? 네. 한미글로벌. 네. 참고로 한미글로벌은 한미제약이랑 한미약품 뭐 그런 그쪽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건축사 사무소 회사예요. 건축사무소. 네. 오늘 거래 터트리면서 박스권을 뚫고 돌파냐 가버렸죠, 그죠?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랍니다. 새로운 게 또 나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루페인트 우선주.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이건 제가 모방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씨 부인 관련주라고. 4월 한 5일인가? 네, 그 전후로 한번 들었다가 꺾어놨었어요. 왜냐면 세력이 매집한다고 눌러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얘기했었거든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거는 웅진이랑 그때 이게 서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차트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서현이 고점을 찍은 게 3월 말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눌러놨었어요. 그쵸? 지그시 눌렀죠? 그러니까 이 노루페인트 우선주도 상한가나 나오고 그대로 이렇게 눌렀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서현이나 덕산 같은 경우에는 못 갈 것 같은데 못 간다. 하지만 이거는 차트가 다르다 그랬어요. 노루페인트만 딱 찍어서 그랬어요. 이건 다르다고. 이거 노루페인트 우선주인데 뭐 똑같겠죠, 그죠? 이건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집이었거든요. 옛날 세력들이 주로 쓰는 매집 방법인데 매집이었어요.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저희 방 그 단톡방 추천주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원들 오늘 점상한가 나왔는데 매수 추천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13,000원 될걸요? 여기 4월 5일날 추천했는데 단톡방에서 이제 단기로 추천한 거예요. 그 다음날 상한가 나왔다가 제가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상한가나 나오고 나서 그랬어요. 수익을 챙기고 싶으시면 챙겨라. 그러나
이 종목이 밑으로 꺾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싶으시면 챙겨라. 하지만 이거를 참으면 그 뒤에 더 큰 보상이 온다 그랬어요. 왜냐면 매집을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똑똑해서 제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만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겠네. 알고 있는 겁니다. 반복학습이에요.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반복학습. 네.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선주 매집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게 뭐예요? 그 세 번째 게 뭐였어요? 세력들 살짝이 아니라 세게 들었다 놓고 가는 게 있다 그랬죠. 그거 찾으시라고. 히림도 그런 차트고, 노루페인트 우선주도 이런 차트였던 거예요. 이 종목은 세력들이 알려줬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라고 본인들이 얘기해서 상한가 갔는데요. 눌렀다가 또 가는 거예요. 현재 수익률 한 70%인데 내일 급등 또 하면은 아마 저기 단톡방 있는 분들, 갖고 있는 분들 100% 이상 수익 나실 거예요. 단타 치라고 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짜리 수익 나옵니다. 지금 딱 보름 걸렸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전 앞에 대표주들은 못 가는데 뒤에서 후발주자들 있죠. 인맥주 중에서 후발주자 아니면 뭐 정책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책주 중에서는 오늘 뭐가 갔냐면 아시아경제 있죠. 이게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인데 어제도 27%까지 급등했었고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13%까지.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서 단타치기 되게 좋아요. 이런 류의 테마주는요, 여기서 아무 데서나 서도 단타 쳐도 수익 납니다. 예, 어서오세요 불파동님. 네. 그런 자리예요. 저희 회원들 단톡방에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수익 많이 나오고 계세요. 윤석열 테마주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 이제 오늘 상한가 한 게 하나 있는데 토탈소프트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못 가고 누르죠? 그렇죠? 네. 수산 INT 어때요? 못 가고 누르죠? 네. 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간지표. 네. 제 주변에 있는 우리 회원들 얘기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여기 무방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네. 여기에서 수산 INT를 팔기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수산 INT 여기서 물리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여기에서 반등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본전에 거의 다 왔거나 약간의 수익이었는데 이걸 안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무슨 진짜 친자식하고 생일을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이거를 파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 비유를 좀 강하게 들죠? 네, 친자식하고 진짜 무슨 헤어지는 것보다 더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안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파시죠. 떨어질 수 있다. 못 치고 나가면 떨어진다. 파시죠. 아, 못 팔겠대요.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결국엔 끌려 내려오잖아요. 이 인간지표라니까요. 토탈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때 한번 양봉 한번 나오고 그대로 눌러버리죠. 그렇죠. 그래, 이재명 테마주가 끝났을까요? 천만에 안 끝났어요.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겁니다. 수성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저희 방 추천자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세력 못됐죠,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저번에 1, 2, 3 기억하세요? 대선주 매집할 때 그 중에 2번이 뭐예요? 한번 급등 나오고 옆으로 돌리다가 여기서 살짝 들었다 놨다 한 다음에 간다 그랬죠. 여기서 뭐 한다고요? 한 달 정도 들었다 놨다 하고 간다. 이거 기억하신 분들은 4번 찍어주시고요. 기억하세요? 공부 확실하게 하셨죠, 그죠? 네, 그죠? 네. 그게 이거 아닙니까? 수성 이노베이션. 앞에서 뭐 들었잖아요, 그죠? 네. 들었다가 이걸 플랫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옆으로 돌리고 한 달 동안 뭐예요?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한가 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력의 재매집입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종목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매집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대선주 매집 원리 얘기해 드릴 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한가 나왔죠?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장대 음모 꽂아놓고 아닌 척 하더니 바로 상한가 나와버렸어요. 속인 거죠. 가짜 음모. 진짜 못했어요. 세력을. 보시면
제가 웃죠, 그죠? 네. 못됐다니까요. 문봉인데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어우. 여기서도 거래가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문봉 이런 거 하나 때려놓고서 2주 있다가 상한가가 늘어났잖아요. 하여튼 이 세력 이 형님들도 무서우세요 진짜. 성격이 그래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힘들게 버시죠, 그죠? 네. 이거 맞고 어떻게 이거를 참을 수 있겠어요? 상한가 오는 걸.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옛날 세력들이에요, 다. 네. 최근에 이런 차트 못 보셨죠? 옛날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방에서 저희 이것도 단톡방 종목인데 오늘은 라이브 종목 노출하기 싫어가지고 단톡방 것만 2개 갖고 왔어요. 이게 위즈컴인데 네네. 요게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4월 19일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월요일날 추천했어요. 오늘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테마주예요. 문자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4월 19일 언제 샀어요? 아침 8시 49분에 미리 매수했네요. 저희는 매수를 좀 일찍 내요. 왜냐면 라이브 회원들도 80%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되게 문자만도 직장인분들 많으시고 그래서 매수를 좀 일찍 내드려요. 9시 이후에 내드리면 직장인분들 바쁘시니까 미리미리 내드려요. 카톡방 여기서 위즈컴 제로 써드립니다. 이재명 수혜주 4월 19일날 4,300원에서 샀겠네요. 그쵸? 오늘 20% 오늘 한 23%까지 급등했어요. 좋죠? 쭉 가자. 이재명 수혜주. 이재명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뒤에 있는 걸 찾으시라고. 뭐예요? 자, 이것도 1번 아까 2번 케이스죠? 1차 상승파동 조정 그 다음에 뭐예요? 끄트머리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왜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그죠? 네, 그런 매매 기법 강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선주의 매집 원리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지천에 널렸으니까 빨리 사시라고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라이브 회원들은 하루 종일 이거를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무방에서 하는 얘기는 낮에 하는 얘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저녁에 하는 방송에서는 제가 무료 종목 추천도 하지 않고 저희 방 종목, 회원들 종목을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네. 근데 라이브 회원에서, 라이브 방에서는 그죠? 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녹화 방송 남겨가면서 그 기존 애들 다 들으시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예요? 네. 두 번째 케이스. 재매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후발 주자. 그러나 사람들은 뭐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선생님, 토탈소프트 여기서 물렸는데 좀 봐주세요. 선생님, 토탈소프트 좀 사도 될까요? 토탈소프트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팔았는데 다시 사도 될까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이게. 웅진 어딨어요? 이런 거 웅진 싱크빅 보면서 여기 샀는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더 살까요? 말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반등 나올까요? 더 떨어질까요? 계속 그것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좀 관심을 가셔야 되겠지만 설령 물렸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 서현, 덕성 언제 반등 나올까 싶어갖고 계속 요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볼까? 반등 나올까? 단타 쳐볼까? 들어가 볼까? 유성열 테마주 끝났나? 계속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저 밑에 가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잡아가지고 수익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제 수익도 크게 난 게 메가임이죠. 네. 이런 종목들 여기서 사놓고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 해드리면서 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익 많이 났어요. 4,000원대 사가지고 얼마예요 지금? 네. 7,000원대까지 갔는데요. 당연히 50% 이상 수익이 났겠죠.
일주일 만에, 그죠? 네. 이렇게 수익을 편안하게 내고 있잖아요. 전체 돌아가는 것도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종목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급등을 하는지 잘 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인간 지표인데 개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서현, 덕성, 웅진 저런 데 가서 계속 저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물리는 게 아니고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돈이 묶인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면 내 눈도 거기가 있는 거고 내 생각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서현, 덕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모님이나 아니면 그 바깥 분 저기 신랑 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그죠? 네. 가정이 엄청나게 화목해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서현이랑 덕성이 저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피곤한 자리니까 그런 데에다가 온 마음과 내 돈을 뺏기지 마시고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사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방송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마무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래, 당신 말처럼 당신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대선주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말한 거는 자, 한국알코올이라고 잘 아시죠? 코로나 테마주 중에서 손소독제. 이 테마주가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코로나가 천천히 터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터졌어요? 코로나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터졌어요? 아니면 천천히 터졌어요? 갑자기 터졌죠? 이게 뭐예요? 갑자기 확 들었다가 확 놓죠? 그러나서 뽑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라니까요. 자, 3분 안에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기잖아요. 갑자기 중국에서 이제 바이러스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들었다 놓은 거 이거잖아요. 그때 여기서 저희 방에서 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중에 알스포트 있죠? 알스포트가 바닥에서 뭐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게 재택근무 대장주였잖아요. 들었다 놓고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바이오주 좋아하시죠? 진단키트 중에 수젠텍 있죠? 그죠? 네. 수젠텍은 많이 갔죠, 그죠? 네. 많이 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죠. 근데 뭐 했을까요? 들었다가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웅진 싱크빅하고 똑같은 차트 아니에요? 최근에 저게 누구예요? 노르페인트 우선주랑 똑같은 차트예요. 여기 아닙니까? 기법이나 세력의 패턴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원리는 안 바뀌었어요. 파미셀 이거 유명한 종목이죠?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다 놓고 갔잖아요. 많이 갔죠, 그죠? 제가 왜 대손주 매집 원리를 가르쳐 드렸겠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오늘 매도 사인 많이 냈어요. 왜요? 이런 거 위주로 종목 개별주 테마주로 갈아타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여기 무방회원 분들도 그렇고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찍어주세요. 1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종목들이 여기에 있다고요. 이 종목들이 언제 갈까요? 이 종목들이 언제 갈까요? 그렇죠. 대용주가 떨어지면서 지수가 꺾일 때 그때 개별주 테마주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거, 공매도 재개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주, 특히 대선주 위주로 쭉 매집을 하셔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수익들 아무튼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기 메일 주소는 이쪽에 남겨드릴 테니까 뭐 회원가입 문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저도 전문가라서 뭐 회원가입 안내 이런 걸 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맨날 회원가입 안내를 안 하냐고. 네. 기법 강의하고 시험 잡아드리다 보면 시간 다 끝나버립니다. 네. 저기 뭐야. 그래서 회원가입 안내 뭐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또 이제 제 방송 이어서 우리 황 소장님 또 이제 네, 명품 강의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황 소장님 방송도 네, 바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무소TV 황 소장님 네, 치시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채널이 나오니까요. 네,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